잘 나갔던 지역에서 미계약분이 속출했다라는 기사가 최근에 거의 물밀듯이 쏟아졌어요. 네. 어쨌든 그동안 부동산이 상승장이라고 얘기했던 거에서 반대적인 하락 요인들이 나왔던 첫 번째 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후보가 당선이 되게 되면 어느 지역 어떤 상품들이 조금 더 부각을 받을까요? 이슈를 알면 집이 보인다. 울트라 파쇼 부동산 핫이슈. 핫이슈.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세뱃돈. 끝나고 나서. 대신 오늘 이제 이 방송을 보고 계실 네. 많은 시청자분들한테 세뱃돈에 버금가는 그 이상 되는 많은 정보를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뭐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열심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네, 심상치 않다라고 하는 건 이제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들이죠. 예, 그러니까 뉴스에 매일매일 그냥 하락이 확정됐다, 하락을 하고 있다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실제 시장을 보게 되면 거래되는 것들도 별로 없고 그렇죠. 이전에 거래됐던 금액보다 훨씬 낮게 거래가 되고 있다. 실거래가도 낮아졌다. 이런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지금 집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일단 투자하시는 분들은 둘째치고 집을 갖고 계신 분들도 심지어 이걸 팔아야 되는 게 아니냐, 일단 빠진 다음에 다시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원래 부동산은 심리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부동산은 심리다. 네.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그 심리를 지금 강하게 적용받는 시기이지 아직까지 시점으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걱정하실 정도는 아니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왜 이렇게 심리가 이렇게 좀 쫓기듯이 저희가 이렇게 좀 긴장을 하게 됐을까요? 일단은 사람들이 지난 몇 년간 부동산이 올라가는 거를 정말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많이 봤는데 누군가는 즐거워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누군가는 속상해하거나 조급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조급해하고 속상해하는 사람들이 볼 때 지금 현재 가격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좀 애매한 느낌? 그리고 그분들이 생각하기에도 뭔가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상황에서 정부의 규제 부분이 점점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오다가 어떻게 보면 이번에 같은 경우는 이제 대출 규제와 같은 조금 타겟팅으로 돌아보니까 이게 지금 분위기상 이제는 오를만치도 오른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좀 끝난 거 아닌가, 또 혹시라도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것들이 가진 분들이나 못 가진 분들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걱정이 드는 게 어떤 것들이냐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 그 포인트인데요. 그러니까 예전에 하락했던 시기들을 봤더니 거래량이 급감을 해요. 보통 상승기에는 거래량이 증가하거나 또 꾸준히 유지가 됐었는데 최근 같은 경우는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2021년 12월 달 같은 경우는 서울 같은 경우는 최소한 4자릿수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많을 때는 5자릿수가 나왔었고 세 자릿수도 좀 낮은 세 자릿수가 나오기도 하고 그게 맞는 수치였던 거 맞죠? 네, 그러니까 역대급이라고 신문 기사에서 나온 거 저도 봤는데요. 그 말이 맞습니다. 지금 역대급으로 낮은 상황이에요. 그 하락을 좀 주장하시는 분들 좀 논리도 어느 정도 귀담아 들을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보통 거래량이 급감했을 때 하락을 하기도 했었잖아요. 거래량이 줄면은 하락의 징조이라는 것은 분명히 공식상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그 말은 확실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런 식의 흐름으로 이어져 가는 거냐라고 해보게 되면 제가 볼 때 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많은 분들이 시세가 빠졌다라고 구체적인 아파트 단지의 시세들을 제시해 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시세가 빠졌는지 좀 아파트를 좀 확인해 보는 것들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근데 저는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세가 빠졌다는 거에 도대체 기준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어디를 기준점으로 잡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좀 혹세무민하는 거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 기준을 좀 명확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드리고 싶은 게요. 물론 우리가 요번에 최악의 상황이라고 하는 지금 현재 상황의 느낌이 오는 그 직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9월, 10월 전에 한 6월부터 시작했죠. 작년에 6월 이후에 7, 8, 9, 10월까지는 어느 정도 괜찮게 됐던 좀 가격이 좀 올랐던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지금 가격 얘기를 하게 되면 당연히 떨어졌고 대출 규제로 인해서
지금 현재 거래가 안 되는 거니까 떨어지는 게 맞잖아요. 당연히 금매만 거래되는 걸 가지고 떨어졌다고 얘기하시는 거 보면서 좀 답답함을 느껴요. 오히려 1년 전체로 놓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저도 그 렌더링으로 하나 딱 몇 개를 찍어서 한번 봤어요. 잠실 리센츠가 사람들이 이제 선호하는 곳 중에 하나죠. 저희가 사례로 분석하기엔 굉장히 좋은 단지죠. 네, 그래서 그 사례도 가져와 봤고요. 또 다른 단지를 가지고 한번 봤는데요. 일단 저는 여러분들의 생각과 다르게 작년 1월을 기준점으로 삼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문기사에서 보니까요. 잠실 리센츠 같은 경우가 2022년 1월 바로 지금 현재죠. 25억에 거래가 됐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12월 달에 보면 25억 5천에 거래된 게 나오죠. 제가 지금 가져온 거는 그 당시 거래됐던 최고가가 아니라 그 1층이든 뭐 저층이든 상관없이 가장 최저가를 가져온 겁니다. 왜냐면은 금매가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온 거죠. 자, 그러면 12월 달에 대비해서 우리가 느끼기에 와, 정말로 2022년 1월 달 분위기 안 좋구나. 5천이나 떨어졌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뭐 6월 달, 7월 달, 8월 달 보시면 계속 올라가고 있다가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것처럼 표현한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을 지금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다. 자, 그런데 제가 아까 기준점을 2021년 1월로 잡아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2021년 1월 달에 가장 최저로 거래된 가격이요. 21억 8,500이에요. 자, 그러면 1년이 지난 지금 현재 이 금액이 과연 오른 가격일까요? 떨어진 가격일까요? 1년끼리 비교하면 많이 올랐죠. 많이 오른 가격이거든요. 결국 이게 무슨 말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냐. 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우리 많은 분들이 떨어지는 거를 바라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원하는 그 관점으로 봤을 때는 12월보다 떨어진 걸 맞다는 거죠. 근데 1년이란 구간을 놓고 보게 되면은요, 잠실 리센츠가 떨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무슨 말이냐면은 그때 내가 그 시점에 타이밍을 얼마나 잘 맞춰서 사는 게 중요하다는 것도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가 걱정하는 것처럼 2022년 1월 달에 잠실 리센츠가 5천만 원이나 떨어져서 큰일 났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1년을 통틀어서 보게 되면 오히려 지금 상향 이동된 상황이 오히려 더 맞을 수 있다라고 하는 관점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시세가 올라도 이렇게 쭉 직선으로 오른 게 아니라 이렇게 곡선을 그리면서 올라가잖아요. 네, 그렇죠. 살짝 내려온 구간,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또는 시장에서 혹세무민할 필요가 과연 뭐가 있겠느냐. 물론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갖다가 관망장 또는 조정장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이 조금 더 이어져서 정말 말 그대로 이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면 저도 침체 또는 조정장 정도가 지나서 이제 침체기 하락기에 접어들었다라고 인정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모습은 그렇지 않다는 거고요. 결국 그래서 어떤 통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된다라고 추세를 보시려면 조금 더 길게 보시는 게 맞다. 오히려 2022년 1월에 그 단기간에 그 상황을 가지고 얘기를 할 때는 떨어진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른 단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장위 퍼스타이처럼 그래서 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옳은 것도 보여드리면서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이 스스로 객관적으로 좀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얘기하는 그 기준, 아마 그 기준은 11월, 12월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가 떨어졌네, 말았네라고 얘기하는 건데 앞으로 2월달, 3월달, 4월달에 뭐 대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 또 다른 이슈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또 반등하는 경우에는 그거를 갖다 어떻게 또 설명할 거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을 가지고 침체기의 전조 증상이라든지 뭐 하락 징후라든지 이렇게 판단할 만한 상황은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직도 지금 현재는 사람들이 구매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여전히 팽배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대기 수요들도 많이 존재하고 있다. 뭐 대출 등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구매를 하지 못할 뿐이지 수요가 없어진 것은 아니다. 그리고 더 한 가지만 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누가 사려고 하겠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 팔고 싶은 사람들은 가격을 비싸게 넣을까요? 싸게 내놓을까요? 소위 말해서 금매로 내놓겠죠. 금매가격으로 내놓는 거고 그것이 맞았을 때 거래되는 것이라면 이 거래 가격은 무조건 현재 있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이에요. 그렇죠. 1년에 몇 번 나오는 선물 같은 가격이죠. 네, 그렇죠. 그런 가격인데도 작년 1월보다 비싸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지금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인지도 모르겠어요. 두 가지로 정리해 주셨던 것 같아요. 아까 거래량이 급감한 것들에 대해서 오해가 네. 있었던 것들도 거래량이 급감했지만 하락의 사인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고 실제 실거래가를 말씀해 주시면서 작년 1년 전 가격과 비교하게 되면은 오히려 오른 단지가 많고 물론 빠진 단지도 있지만 오른 단지가 더 많기 때문에 이것들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봐야 된다. 예, 그런 말씀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정말 잘 나갔던 지역들이 있었는데 시세도 많이 올랐고 네. 그 잘 나갔던 지역에서 미계약분이 속출했다라는 기사가 최근에 막 거의 막 물밀듯이 쏟아졌어요. 그게 송도였었거든요. 네네. 예, 갑자기 뭐 미계약분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막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것은 분명히 많이 올랐다가 빠지는 증세가 아니냐. 일단은 뭐 저희가 볼 때 미분양이 증가하고 미계약분이 증가하게 되면 하락의 사인이 아니냐. 이렇게 좀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어떻게 저희가 이해하면 될까요? 송도에 있는 아파트가 작년에 네. 엄청 올랐죠. 그러니까 인천이 전국 17개 광역 지자 중에서 제일 많이 올랐고 네. 인천에서도 연수구가 제일 많이 올랐고 네. 연수구 중에서도 송도가 제일 많이 올랐고 네. 연수구에 있는 아파트는 거의 다 2배 정도씩 올랐고 네.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오피스텔까지 다 올랐죠. 그렇죠. 빠진 게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정도로 송도의 전성시대였죠. 그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급반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급반전을 한 거를 가지고 또다시 조금 막 뭐라고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실제 그 상황을 좀 잘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송도라고 하는 동네를 갖다 보통 표현을 할 때 인천에서는 강남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외부에서는 또 반대적으로 굉장히 좀 폄하하는 그러니까 너무 멀다. 예,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 기준점은 또 역시 서울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먼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있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약간의 성향들이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분명한 거는 송도라고 하는 지역은 분명히 인천의 중심지고 그렇기 때문에 뒤늦게 그리고 가장 먼저 올랐던 동네이면 틀림이 없죠.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바로 또 지금 가지고 뭐 바로 몇 달 사이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얘기하는 거 가지고 판단할 수가 없는 게 원래 최근에 가장 많이 오르다가 한번 규제라든지 이런 게 때려맞게 되면은요, 그 시점에는 아마 오르기 전에 그러니까 일반적인 실수요자 외에 투자자들의 수요까지도 굉장히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 투자자들의 수요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투자 수요가 상당히 놀라서 발생된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재밌었던 게 뭐냐면요. 분양이 기가 막히게 됐어요. 네. 첫 오픈했을 때는 통장이 2만 개가 넘게 몰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송도 자이더스타인데 일단 이름도 멋있어. 그리고 위치도 좋고 상품도 기가 막혔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홍보도 잘 됐고 정말 송도를 알고 있거나 자이라는 브랜드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로망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통장들이 몰렸고 분양이 완판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뚜껑을 딱 열어서 계약을 하려고 보니까 미계약분이 나온 거예요. 작년까지는 분위기가 좋았는데 갑자기 이 시장 전체가 얼어붙어서 갑자기 하락 반전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이 바로 사람들이 그 어떤 그 부동산은 쉽니다. 여기에 극명하게 영향을 받는 게 바로 이 상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사실 분양가를 다 청약 다 넣고 난 다음에 그때 오픈한 게 아니에요. 이미 다 그 전에 오픈을 했는데 보고 들어가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더군다나. 예, 그랬는데 청약률이 엄청나게 높았다. 그 얘기는 알면서도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든 되겠지. 그리고 또는 반면에 또 반대로 여기는 괜찮다라고 판단해서 들어간 거라고 봐야 되겠죠. 문제는 그렇게 들어가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대출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 울먹여자 먹기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발생하는 것뿐이에요. 여기에 또 그런 분위기에 따라서 또 사람들이 불안하다. 조금 포기해야 되겠다 하는 약간 새가슴? 약간 그런 심리들도 나타났던 거겠죠. 그러면 대출 가능 금액 네. 이걸 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나타났던 현상이지 네네. 사실 그걸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지리적 입지가 잘못됐다거나 뭐가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미계약분이 나왔다고 말씀하셨고 분위기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올라갈까 내려갈까 걱정들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런 실제 거래되고 있는 단지들 가지고 좀 시세를 좀 설명해 주시면은 많은 분들이 좀 이해가 더 높으실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은 거래가 사실 이렇게 쉽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건 아마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송도가 굉장히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1월, 12월 기준으로 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일 뿐 사실상 기준을 바꿔놓고 기간을 좀 길게 보게 되면은 가격대는 상향 조정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수요가 사라진 게 아니라
수요가 가능한 것만 거래가 되고 있는 거고 그 수요는 여전히 물밑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인 어떤 시장 상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쪽을 너무 크게 보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는 게 거래량이 적지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그 가격 역시 그 작년 1월에 비해서는 오히려 더 높은 가격이다라고 한다면 내가 판단하기에 따라서 좀 다른 판단이시긴 하겠지만 결국 오른 가격대에 거래가 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것들이 또 시장 상황이 또 바뀌거나 아까 말씀드린 대선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게 된다면 오히려 또 반등할 기미가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안 좋게만 보시는 건 좀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를 제가 그래서 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많은 분들이 마음이 조급하거든요. 그냥 막 투자하던 버릇이 있어가지고 막 하러 다니시려고 해요. 네. 근데 오히려 이렇게 조정받아서 가격이 조금 시장 흐름에 따라서 조금 조정을 받고 가격이 떨어지는 것들을 오히려 내가 상급지로 올라가는 개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조금 그것들 갖다가 챙기시는 게 오히려 훨씬 더 좋은 투자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전 더 짜릿했었는데 저도 송도의 조정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 그동안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추격 매수를 못해서 굉장히 안타까웠던 분들한테는 기회를 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최근에 보면 이제 매물이 좀 증가하긴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과거에는 로얄층 로얄동 소위 말하는 RR 그렇죠. RR이 안 보였었거든요. 네. 근데 이런 RR을 살 수 있는 전 기회를 준 것 같아서 실거주 하실 분들한테는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네, 그 부분을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면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떨어지면 사겠다고. 예, 근데 보세요. 분위기가 떨어지니까 안 살려고 하잖아요. 맞아요. 오히려 그래서 역으로 조정을 받을 때가 기회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투자의 패턴으로 좀 기억을 하시고 접근하시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냥 노골적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네. 지금 미계약분을 네. 계약할 수 있다. 네. 소위 말해서 줍줍이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계약해도 될까요? 저는 여기서 또 사람들이 갈려지니까 네. 또 제 말을 듣고 많은 분들이 또 착각하시면 안 되니까 저는 일단 모든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들은 부동산은 장기적인 우상향이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장기적인 우상향 속에서 부침이 흔들림이 있을 것 뿐이거든요. 근데 송도라고 하는 지역 자체는요. 인천의 강남이라고 하는 거는 변함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인천 내에서 들어오시려고 하는 분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내가 중간중간에 있을 수 있는 혹시 부침? 뭐 이런 것들을 충분히 여유가 있게 건져낼 수 있는 분 정도라면 저는 스트레스 받지 않고 하셔도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송도가 이미 그걸 보여줬어요, 예전부터. 옛날에 풍림 아파트가 분양했던 2002년대 초반부터 네. 그 이후에 퍼스트 월드, 그 다음에 퍼스트 파크, 마스터뷰, 뭐 그 위에 수많은 모습들이 있을 때 난장판인 경우도 있었어요. 그때와 비교했는데 지금에 와서 보면 결국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장화 신고 들어간 분들이 웃으면서 나왔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3배씩 올랐어요. 네. 다만 그 1억 천금을 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데 들어가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건 좀 잘못된 거라고 봐요. 네. 그 수많은 오랜 기간 동안에 본인이 다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입지적인 측면에서는 괜찮은 곳이면 틀림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 지역에 거주를 하거나 역시 터전이 있는 분이라면 충분히 괜찮다라고 저는 보는 입장이에요.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네. 그러니까 그때 미분양이 많았던 문자 그 109 이후로 미분양이 많았다가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때는 이제 투자도 가능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인천도 비규제 지역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분양권 거래도 가능하고 다주택을 해도 팔면 됐던 시기였었기 때문에 그런 투자 수익률이 가능했을 것 같은데 네. 지금은 규제 때문에 일단 다주택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런 이제 미계약분을 여러 개 할 수는 없지만 실거주 목적이라고 하면은 최소한 5년, 10년 산다는 목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갖다가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투자와 투기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은 뭐 투기의 개념으로 들어가기는 좀 어려운 어렵죠. 시기라고 저도 네.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은 우리가 송도라고 하는 지역 자체는 인정할 만한 곳이면 틀림이 없지 않겠느냐. 장기적으로 그렇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곳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결론을 내리시는 게 저는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조금 전에 네. 대선 이제 또 분위기가 곧 온다고 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3월 9일이 대선을 하는데 지난달에도 나오셔갖고 역대 대통령 정부의 모든 부동산 정책을 다 분석을 해주셨잖아요. 네. 실질적으로 대선이 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까요?
저는 영향을 주긴 준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영향을 줄까요?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되게 높은 시기, 그 다음에 부동산의 피로도도 상당히 높은 시기. 자, 그래서 부동산의 피로도가 높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참에 그냥 확 끝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또 반대로 뒤늦게 들어오셨거나 투자를 계속 하고 싶은 분들 입장에서는 무언가 계속해서 기회를 만들고 싶은 그런 욕심들이 있으시겠죠. 근데 그런 욕심들을 두 분이 어쨌든 채워주고 계세요. 당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약간 성향은 틀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어쨌든 양도세 중과 유예부터 시작해서 종부세 부분도 조금 건드리겠다는 얘기 하시고 있고요. 또는 이제 윤석열 후보 쪽에서도 아무래도 조금 부동산 쪽에서 하시는 분들은 좀 좋아할 만한 것들을 조금 더 얘기를 하시고 계시고,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단기적으로 그 누가 당선되든지 간에 그때 나오는, 그다음에 본인들이 제시한 이슈들 때문에 분명히 움직임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저희도 한번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아까 좀 대통령에 따라서 상품이나 지역이 조금 희비를 엇갈릴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게 되면은 어느 지역, 어떤 상품들이 조금 더 부각을 받을까요? 힘을 받을까요? 일단 어느 지역, 어느 상품을 떠나서요. 이재명 후보가 분명히 공약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계속 새로운 게 나오고 있잖아요. 사실상 원래 이재명 후보 쪽은 민주당이 원래 좀 부동산을 조금 누르는 쪽이었었기 때문에 사실 기대할 게 좀 많이 없지 않느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투자자들은 테마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지금 딱 뭐다라고 말하기는 좀 뭐할 것 같고요. 앞으로 계속 이제 공약을 던지는 1월달, 2월달 이제 계속 던지실 거라고 보는데, 그 공약에 따른 테마가 바로 그 지역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보여져서, 이재명 후보의 확률이 높다라고 한다면 그 테마가 해당될 것들이 어디냐라고 하는 부분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양도세 중과 유예라고 하는 부분은 두 분 다 비슷한 부분이라서 그게 또 다른 핵폭탄이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사실 그 이명박 예전 후보님과 거의 같은 당이라고 봐야 되는 상황인데, 그때도 보게 되면은 대통령직이 되고 난 다음에 인수위에서 살짝 발표를 해요. 어떻게 하겠다. 예, 발표를 하면서 그거에 따라서 또다시 테마가 갈라질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누가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되신 분의 그때 입에 따라서 그때 테마들이 좀 달라질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 부분이 좀 단기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좀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두 후보들의 공약들을 보는 것도 중요하고, 당선자의 이제 첫 공약들이 이제 어떤 것들인지 보는 것도 중요할 텐데, 우리가 부동산을 평가하는 여러 가지 뭐 지수들, 뭐 이런 요인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어떤 부분들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고 있으면 될까요? 올해 같은 경우 저는 어쨌든 그동안 부동산이 상승장이라고 얘기했던 거에서 반대적인 하락 요인들이 나왔던 첫 번째 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거는 그 하락 요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너무 이렇게 크게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겠지만, 이제부터는 그 미분양 관련된 부분을 조금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왜냐면 그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누가 대통령이 되시든 간에 저는 부동산을 굉장히 압박을 해서 침체에 빠뜨릴 수는 없다고 봐요. 많은 분들이 걱정들을 하시는데 침체에 빠질 수가 없는 게 그 국민 경제에 굉장히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그 하락 요인들에 관련된 부분만 조금 신경 쓰고 지켜보시는 게 중요하지, 다른 부분들은 너무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특정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왜 미분양을 얘기했냐면, 하락적인 요인도 떨어지면은 대비하는 거고요. 미분양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는다면 계속 또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면 내가 충분하게 편안한 마음으로 투자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라는 차원에서 그 미분양 부분을 신경 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미분양 지수, 미분양 숫자를 좀 주목해 보자라고 말씀하셨고요. 미분양하고 미계약은 다른 거죠? 그럼요. 예, 송도 계약해도 되겠죠? 네. 송도 계약해도 되겠죠? 네, 끝나고 얘기하시죠. 이슈가 이슈다 보니까 얘기거리가 굉장히 많네요. 정말 부동산 이슈 가지고 정말 집이 보이는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대선 나가셔도 될 것 같아요. 욕먹기가 싫어서 나가고 싶지는 않고요. 뒤에서 감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이TV와 이 방송이 그런 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계속 저희도 노력하죠. 예, 마지막으로 저희 또 채널 이름 외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네. 이슈를 보면 집이 보인다. 울트라 파숑 부동산
핫이슈. Chai TV